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의 날을 많이 내던져 봐야 커피만 타거나 복사만 하거나 이런 말라리아에 10번 이상 걸리셨다고. 인턴 같은 경우는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꼭꼭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담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못 보고 오셨을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지금 UN 세계 식량 계획 과테말라 사무소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과 제가 인턴 생활하면서 실제로 느낀 경험을 좀 종합해서 이렇게 Q&A 형식의 팁 영상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2탄에서는 저희 인턴 경험을 녹여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점들을 짚어 드릴 텐데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 볼까요? 네, 저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제가 뽑아본 질문은 바로 언어를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막 질문을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약간 서러움? 거기서 나오는 조언인데요. 유엔과 같이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는 물론이고 파견될 국가의 언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겠죠. 어느 정도로 할 줄 알아야 하냐인데 거기에 대한 저의 답변은 바로 업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신이 프랑스어로 일상 대화를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해서 막상 기구에 가서 업무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예 그냥 그 언어를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금 슬프죠. 프랑스어를 이 정도로 배워놓으면 유엔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할 때 사용을 하지 못하면 그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유엔 산하기구에 종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엔 공용어에서 영어는 물론이고 이제 그 외에 다른 언어도 업무 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미리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이 인턴십을 지원을 할 때 그 과테말라 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그러니까 기후변화 적응 관련 일이 제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과테말라 사무소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정말 언어 때문에 걱정이 컸거든요.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스페인어라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올라 이거랑 그라시아스 이거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제가 3차 면접을 이제 여기 현지 직원분들이랑 스카이프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패기롭게, 내가 지금은 스페인어를 많이 못하지만 내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꼭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됐겠어요, 여러분? 네. 네, 당연히 정말 기초적인 수준의 회화밖에 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뽑힌 이유를 가만 생각해보면 제가 언어 외에 다른 부분을 좀 무리하게 어필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인턴이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막상 와서 보니까 언어 장벽이 진짜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물론 제 업무는 영어로 주로 이루어지고 영어를 필요로 하는 업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 자체에 막 지장을 크게 주진 않지만, 이제 전체 팀 회의가 있거나 아니면 스페인어 자료를 써야 될 때, 이럴 때는 좀 답답함이 컸죠.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말하고 싶어도 이게 스페인어로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자꾸 영어를 쓰는데 다른 분들은 또 스페인어로 쓰시고 이러니까 되게 좀 민폐가 된 것 같아서 속상한 점도 좀 있었고요. 지금은 신기하게도 계속 강제로 막 리스닝을 하다 보니 많이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아직 스피킹은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서 한국에 가서도 꼭 끝까지 스페인어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과테말라 어때? 거기 그냥 강제로 막 계속 써야 되는데 스페인어 능력자 돼서 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격려하면서 좀 농담을 했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스파르타로 배우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미리 어느 정도 이 언어를 공부를 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준을 만들어 놓고 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오히려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프랑스어나 그 특정 국가의 언어를, 중남미에서는 스페인어를, 중동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랍어를 이런 식으로 본인의 좀 관심 분야와 지역과 이런 거에 좀 맞춰서 언어를 미리
업무 가능한 수준으로 공부를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은요, 바로 인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이제 국제기구에 실제로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자세,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역량, 뭐 여러 가지 말로 쓸 수 있는데 좀 가장 갖춰야 될 자세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뽑아봤어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프로액티브한 자세와 소통의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진부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인턴 생활을 하면서 와, 진짜 국제기구에서 일을 잘 하려면 이런 자세는 필수겠구나 라고 너무 많이 느꼈어가지고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적극적이고 나서는 자세는 뭐 인턴부터 시작해서 국제기구를 준비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서 필요한 자세겠지만 진짜 UN만큼 learning by doing을 실천하는 직장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UN에서 딱 출근을 하면은 뭐 기본적인 뭐 회사 소개는 시켜주지만 사기업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직업 훈련이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냥 바로 일에 투입되거든요. 저희 슈퍼바이저도 인턴을 하다가 컨설턴트로 채용이 되었는데 인턴 첫 출근 날에 본인의 슈퍼바이저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바로 엄청 중요한 미팅에 투입이 되었다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기본적인 정보를 받은 채 본인이 알아서 이 기구에 대해서 이해하고 학습하고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한 일주일간, 2주일간은 이 기구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메소덜로지로 일을 하며 심지어 어떤 용어를 쓰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거를 스스로 좀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그럼 내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겠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업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도 중요하다고 느낀 게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견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을 하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으면 슈퍼바이저와 논의를 통해서 그 일을 추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좀 적당히 나대는 생산적으로 나대는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인턴과 같이 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들의 날을 많이 내던져 봐야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제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초반에 슈퍼바이저와 얘기를 통해서 약 3가지 정도의 업무를 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당시 대화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해 나갔어요. 나름 이제 결과가 나와서 슈퍼바이저에게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3번 일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 주에 저는 저희 팀한테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3번 일을 해 나갔어야 됐어요. 사실 근데 무슨 일을 먼저 하면 좋을지 확인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알아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주체적인 게 아니라 소통을 하지 않은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뭔가가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의문이 들 때 그걸 정확히 전달하고 또 서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UN은 또 헤드쿼터는 제가 일해본 적이 없어서 이렇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과테말라처럼 작은 규모의 국가사무소에서는 인턴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해요. 꽤 많은 일을 하고 뭐 커피만 타거나 복사만 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또 직원들이 인턴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들어주려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그런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을 좀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뿐만 아니라 자신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프로액티브한 자세, 소통의 자세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5번째는 사실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 제가 그냥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끼워 맞췄는데요. 네, 이렇게 형식을 파괴해버리는 바로 건강과 안전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의외로 국제기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는 있지만 그냥 좀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건강과 안전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기구라는 진로를 안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와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꼭꼭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여기저기 돌아다닐 일도 많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질병이나 자연재해에 좀 취약한 그런 국가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건강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따라서 국제기구보다는 좀 다른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더라도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우선 안전과 관련해서 제가 있는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시티의 경우 치안이 좋지 않은 편이에요. 일단 사람들이 동양인 여성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갔다 하면 시선이 막 느껴지는데요. 막 이렇게 진짜 뚫어져라 쳐다보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여기 오피스가 위치한 곳은 그래도 좀 물가가 비싸지만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낮에는 다닐만 하지만 여전히 해가 졌다 하면 절대로 혼자 다녀서는 안 되고요. 왜냐면 강도가 흔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의 한 70-80% 정도는 다 강도를 한두 번은 당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예요. 네.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 강도를 지금까지 당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운이 좋은 정도라니 좀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래서 평소에 걸어 다닐 때나 뭐 우버 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혹은 뭐 우버를 탈 때조차도 조금 긴장을 갖고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유엔에 이제 시큐리티 팀이 있는데 그 팀의 권고 사항을 잘 숙지를 하고 연락망 같은 것도 잘 확보해 놓고 뭐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조치들을 좀 잘 익혀 놓고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평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딱 왔을 때 스트레스가 좀 심했어요. 치안 안전 때문에. 왜냐면 여러 가지 괴담을 들은 후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아직 낯설 때였고 저 막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야식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동의 자유가 너무 제한되다 보니까 그냥 주말에 막 집안에 짱 박혀있고 이러면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좀 마음을 고쳐먹고 난 뒤에는 뭐 주말에는 주로 낮에 아니면 뭐 평일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왜냐면 혼자 다니면 위험하니까 뭐 이렇게 좀 맥주 한 잔 가볍게 하거나 뭐 가벼운 여행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기분 전환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는 스페인어 공부를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이어리 쓰거나 이런 식으로 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저한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람마다 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다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노래방을 못 가서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면 여기 노래방이 없거든요. 그런 한국식 노래방이 없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뭐 그런 욕구는 뭐 이제 한식당은 많으니까 뭐 하루 날 잡아서 한식을 엄청 그리디하게 먹는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그래도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살필 수 있어. 약간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본인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동이 제한되는 국가로 파견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본인은 집순이 집돌이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위험한 수준의 그런 나라에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침착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혹은 그런 걸 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좀 본인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약간 이런 거를 잘 한번 되돌아보고 살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넘어가면요. 저는 어찌 보면 안전 문제보다 이것 때문에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유엔 인턴 좋습니다, 여러분. 되게 좋아요. 좋은 점도 많아요. 네. 저는 막 크게 아픈 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 나라가 한국보다 좀 위험 요소가 많다 보니까 좀만 아파도 약간 크게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학년 때 인도로 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운이 안 좋게 댕기열에 걸려서 진짜 고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아니까 약간 풍토병 뭐 이런 거에 좀 되게 걱정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것도 멘탈, 약간 기승전 멘탈인데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을 좀 잘 알고 내 몸이 어디에 약하고 강한지를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인터넷에 증상 안 쳐보시는 거 뭐 이런 거 중요하고요. 네, 인터넷에 증상 쳐보면은
누구든 금방 다 죽을 것 같은 병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좀 주변 클리닉을 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오피스 직원들한테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침착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는 보험에 대해서도 약간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인턴이더라도 오피스에서 의료보험 같은 거를 들어주는데요. 또 알아보니까 여기는 약간 팔다리 절단될 정도의 막 그런 이머전시 상황이 아니면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한국에서 따로 보험을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좀 미리 따로 보험을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 6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될 예정이면 오피스랑 꼭 얘기를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섞어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건강 상태도 국제기구라는 진로를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뭐 데스크 업무를 할 것인지 현장 업무를 할 것인지, 또 파견될 국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들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요. 꼭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한 가지 여담인데 제가 여기 인턴을 오기 전에 이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니세프에 근무하시는 학교 선배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좀 되게 열악한 나라들에서 주로 근무를 하셨는데 말라리아에 10번 이상 걸리셨다고 해요. 특히 이제 말라리아 약이 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막 정신을 이상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드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현장에서 막 발로 열심히 뛰고 이랬던 게 굉장히 그립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존경심이 막 들었죠. 진짜 저 정도의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말라리아 10번 정도는 다 견뎌낼 수 있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으신가요? 네. 말라리아 걸려도 다 견딜 수 있어야 된다. 뭐 그 정도는 해야지 국제기구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준비와 멘탈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게 필요한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그런 걸 여러분들도 좀 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점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수 있을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고민만 해보는 게 아니라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던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좀 부딪혀보고 그 상황에 나를 내던져보고 그러면서 좀 자신을 알아가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국제기구라는 꿈이 굉장히 좀 명예롭고 다이나믹하고 막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족과 친구들과 많이 떨어져 있어야 되고 고용 불안정에 시달려야 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점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는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뭐 그런 원칙이 다 있나 싶기는 하지만, 네, 그래서 뭐 정부나 학교에서 주는 외부 장학금이 없이는 혼자 개인적으로 이제 인턴을 하기가 사실 힘들죠. 저도 이제 장학금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국제기구에 들어갈 거야. 내 모든 걸 국제기구에 맞추겠어. 국제기구만을 향해 가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기구라는 건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나의 주변을 좀 살펴보고 내가 진짜 관심 있는 분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공부와 활동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시다 보면,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점들을 좀 참고하시다 보면 어느새 너무 막연하고 크기만 했던 그런 국제기구라는 꿈에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좀 더 재밌고 알찬 그런 기록을 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